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전 부인과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사연자에게 오물을 뿌리는 등 패약질을 했는데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던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나이 50인데 출산을 늦게 하여 7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나이는 많지만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정정하신 팔순의 시아버지께서 모아놓은 재산이 많으신데 최근에 제 아들에게 상당히 많은 유산을 미리 증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의 고아인 줄 알았던 남편이 술 중독으로 갖은 고생을 하다가 홀연히 세상을 떠나고 1,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부유한 시아버지가 제 앞에 나타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안이 벙벙했고 뜬금없이 나타난 시아버지라는 사람을 의심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핏줄임이 확인되자 세상 더없이 든든한 가족이 되었지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남편과의 짧았던 혼인 생활과 남편의 전처와 자식들이란 사람들에게 비참히 괴롭힘을 당했던 몇 년 전의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미술대학원을 나와 지방 도시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들 미술학원을 전전한 끝에 지방 도시의 미술학원을 차리게 되었지요. 그때 나이가 이미 40이었는데 미혼인 상태였습니다. 연애를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남자와는 인연이 없는지 번번이 결혼을 앞두고는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40에 접어들었을 때는 결혼이란 것을 포기했습니다. 집안 부모님도 결혼은 전적으로 제 뜻에 맡긴다고 하셨고 본인들도 굳이 살아보니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혼은 포기하고 미술학원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바랄 뿐이었어요. 미술학원 강사로 다닐 때는 너무나 박봉이었기에 학원만 차리면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업이 생각보다 어렵고 돈도 잘 벌리지 않더군요. 더 큰 문제는 학원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었기에 실력이 좋아야 하는데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급여를 많이 부르고 기어이 구해놓으면 몇 달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딱 한 명만 진득하니 있어줄 수 있는 진짜 실력 있는 강사가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력서에 적혀 있었던 남편의 나이가 48이었나 49이었나 헷갈리지만 아무튼 그때 제 구인의 기준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나이였죠. 저는 남편에게 여기는 입시 학원이라서 대학 실기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핑계로 채용하기가 좀 어렵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빙그레 웃더니만 급여를 적게 줘도 괜찮으니 한 달간만이라도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이력서에 출신 대학을 보면 우리나라 최상위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겉모습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수재였던 것이었죠. 전 일단 아쉬운 마음에 남편을 채용했고 입시반은 제가 맡기로 하고 남편에게는 취미반 원생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학원생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실력도 있었고 그림의 기술보다는 철학을 중요시하는 수업 방식이었는데 취미반 학원생들에게 미술이 재미있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만 보자고 했던 것이 어느덧 6개월이 되고 다음 해에 계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달랑 둘이서 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럼에도 예전에 강사를 둘 이상을 두고 직원을 한 명 채용했을 때보다도 수익은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생들도 줄지 않았고요. 오히려 취미반 원생들은 인원수가 확 늘어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주머니 수강생들에게 은근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남편은 별로 말이 없는 사람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몇 마디 나누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 흔한 회식 한 번을 같이 안 했죠. 저는 학원을 마치면 뒷정리를 했고 남편은 수업을 마치면 칼같이 횡하고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학원 뒷정리를 하면서 남편의 미술실을 정리할 때면 남편이 작업한 그림들을 보았는데 참으로 신비하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이 미술계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생각에 이 사람 혹시 미술계에 숨겨진 긴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남편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되었고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했기에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그때가 면접 이후로 처음으로 마주 앉던 날이었더군요. 저는 남편의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 학원에 오게 되었는지 등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껌뻑껌뻑 거리더니 궁금하면 알려주겠다며 간단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가족은 없어요. 이혼을 했고 아들이 둘 있는데 연락 안 한 지 오래죠. 여기 학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몇 년 해외에 있었어요. 티베트 라사에서 시작해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거쳐 인도의 겐지스까지 도보로 여행을 했어요. 인생의 무상함, 자연의 위대함, 뭐 그런 걸 공부했죠. 중간중간 그림도 몇 점 그려 팔면서 여행 경비를 했고 다 팔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림 하나 남더라고요. 웃기죠? 오랜 여행에서 남은 것은 다 담지도 담을 수도 없었던 히말라야 산맥의 한자라 풍경화뿐이라니요. 아쉬움이 많은 여행이었어요. 다시 해보고 싶은데 이제 체력이 받쳐줄지 모르겠네요. 이곳에서 열심히 돈 모아 다시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원장 선생님도 생각 있으면 같이 가십시다. 혼자 하는 여행 이제 힘드네요. 저는 전기에 감전된 듯 했어요. 몸이 부르르 떨리고 가슴속에 무언가가 벅차게 차올라오는 것이 주체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취미반 학원생들이 좋아했나 싶기도 한 것이 이 사람은 진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른 채 엄격결에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혼자 싫고 둘이 하고 싶은데 그게 저라고요? 저 조금 비싼데 제값 치러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말하고도 얼굴이 붉어졌죠. 그런데 남편은 저의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게 열렬히 구애했었고 저는 남편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참 후에 살 맞대고 살면서 왜 저를 꾀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능청스럽게 제가 남편을 꼬셨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많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그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의 그림이 좋았고 그 그림 안에 담겨있는 철학이 좋았고 말없이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는 남편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바로 술이었죠. 같이 살기 전에 몰랐었는데 남편은 매일같이 많은 양의 술을 마셨어요. 학원에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사라졌던 이유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더군요. 짧은 연애 기간이었는데 항상 저를 일찍 집에 바래다 주고는 홀연히 사라지곤 했었는데 저는 그 이유가 그림을 그리려는 것인 줄만 알았지 술을 마시기 위해서라는 건 몰랐었죠. 같이 살고 나서부터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았네요. 남편은 청년 시절 때부터 말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예술과 술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짝꿍이라고 하더군요. 전 부인과 이혼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술을 마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심하게 타박한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본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혼 전의 삶에 대해서도 제가 수없이 물어본 이후에야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몇 마디 하더군요.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어. 어느 날 선보라고 해서 나갔고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거야. 부모님이 밀어붙여서 한 것이지 사랑해서 한 결혼 아니었어. 그때 나에게는 오직 그림과 그리고 술뿐이었는데 부모님은 그걸 못마땅해 하셨고 그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었으니 결혼만은 본인들의 뜻에 따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 난 나름대로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한다고 했는데 애들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부족하고 못마땅했었나 봐. 딴 남자를 만나더라고. 그래서 군말 없이 이혼해주고 아들들과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달라고 하기에 다 주고 나와서 혼자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죽기 전에 실크로드를 밟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옷 몇 벌 챙겨서 티벳으로 떠났던 거지.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형제도 없고 전처나 자식들과는 연락하지 않고 그냥 나를 천에 고아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여러모로 당신 속이 편할 거야. 실력은 미천하지만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학생들도 잘 가르칠게. 그 뒤로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죠. 전 아이가 안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생긴 걸 알았죠. 그때까지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본인은 나이도 많고 몸도 좋지 않은 데다가 언제 또 방랑벽이 도저 훌쩍 떠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남편 본인이 술 중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더더욱 혼인신고함으로써 제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했죠.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러 달 남편에게 곧 애아빠가 되니 술도 좀 끊고 늦은 나이지만 좀 더 착실한 가정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출산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죠. 남편은 여러 날 고민하더니 술 중독 치료소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중독이 다 치료가 되면 그때 혼인신고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괜찮은 병원을 정하고 술 중독 치료를 하러 2달간 치료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기 며칠 전에 학원으로 청년 둘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아들들이었죠. 남편은 10여 년 만에 아들들을 보는 것이었고 당황해하면서도 담담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들들에게 안부 몇 마디를 묻고 저를 아내로 소개했어요. 아들들은 당황해했고 말을 잇지 못했죠. 새 부자는 말이 별로 없었고 남편은 아들들에게 어쩐 일이냐고 물었어요. 큰 아들이 쭈뼛거리며 저의 눈치를 보며 이야기하더군요. 엄마가 같이 살던 아저씨랑 헤어졌어요. 한 몇 년 됐는데 엄마는 아버지랑 합칠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주민등록이 할아버지 집이 아니라 여기로 되어 있어서 찾아왔어요. 주민등록상에는 분명 혼자시던데 결혼하셨다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남편은 헛걸음했다고 자신은 아들들의 엄마를 잊은 지 오래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며 혼인신고는 곧 할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 배를 가리키며 아이가 곧 태어날 것도 이야기해 주었죠. 남편은 아들들에게 잘 지낼 것을 당부했고 결혼이나 하게 되면 하객으로라도 갈 테니 알려주라고 말하며 본인을 잊고 잘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수업이 있다며 강의실로 가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은 병원에 들어갔고 치료 기간은 조금 더 걸려서 2달을 꽉 채우고 퇴원을 했죠. 그리고 퇴원 이후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들을 무사히 순산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갓난쟁이를 안고 너무나 행복했죠. 남편은 저와 아이를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고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한달음에 그렸죠.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출산한 지 2달도 안 되어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죠. 병원에서 태어날 적에 술 많이 마셔서 식도 정맥류가 심하다고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했던 거 잊었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데 제발 손 끊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아기에게 미안하지도 않아요? 남편은 술에 취해 발그레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좋아서 그래 좋아서 내 생에 이렇게 행복했던 날이 있었는가 싶어서 오늘만 마시고 이제 다신 안 마실게. 그림도 잘 그려지고 행복해서 안 마실 수가 있나. 그런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찾았고 결국 아이가 태어난 지 3달 만에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를 토하더니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1시간도 안 되어 심정지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황망했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적여 큰 아들에게 연락하여 남편의 부고를 알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 찾아와 문상하라고 했죠. 첫째 날 올 줄 알았는데 오질 않았고 발인하는 날 아침에 전 부인이랑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오지 않았냐고 물으니 전 부인이 싸늘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사람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몇 명 없는 친인척들에겐 내가 이야기할 테니 행여나 분란 일으키지 말아요. 그러더니 문상만 하고 아들들이랑 불이 나게 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화장하여 인근 수목원에 안장하고 몇 날 며칠을 헛헛하게 보냈어요. 저에게는 아이가 있었기에 슬퍼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시 학원을 열고 바쁘게 일했습니다. 남편의 49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기겁을 하고 말았죠. 남편의 전 부인과 아들들로부터 혼인무효 소송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상대방 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냥 소장 받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원고 쪽 부인분과 아드님들이 아주머니를 돌아가신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못마땅해 하셔서 한이나 풀자고 하는 소송이에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과 혼인관계 해소하시는 게 아주머니에게도 좋지 않겠어요? 전 일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사별하는 것보다 미혼모인 게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요. 제 아이가 남편의 성과 본을 받아 이미 출생신고를 했고 엄연히 남편과 저는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왜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의 관계를 훼손하려 하냐고 울면서 따졌어요. 상대방 측 변호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서로서로 피곤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하라는 엉뚱한 말만 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왜 제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부정당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사랑했던 남편의 성과 본을 우리의 아이에게서 빼앗아 가려는지도 납득이 안 되었죠.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것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더라고요. 저도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남편과 어떻게 만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했어요. 답변서 말미에는 사랑했던 남편의 마지막 선물인 아이의 성과 본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탄원의 내용도 썼습니다. 답변서를 내고 열흘쯤 지났을까요?
아이를 안고 학원 문을 열려고 건물에 들어서니 어디서 구린내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제 학원이 입구에 똥 건더기와 똥물이 난자해 있었습니다. 저는 기겁을 했고 누가 이런 못된 장난을 한 건지 괜시리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혹시나 했는데 학원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난자해 있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데 전 부인과 아들들이 학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전 부인은 들어오자마자 저의 뺨을 올려치더라고요. 취미반 학생들도 많았는데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죠. 전 부인은 다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교양 있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만. 따끔한 맛에 봐. 정신 차릴래? 남의 남자 깨어내서 사생아 나은 것도 모자라 보험부인과 친자식들이 엄연히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불륜 주제에 혼인관계를 인정해달라고 한다고? 아유, 동네 사람들 여기 원장이 내 남편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잡아먹고는 뻔뻔하게도 호적상에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소문 좀 내주세요.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 돼요. 이렇게 억울한 때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 부인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남편이 이미 10여 년 전에 전 재산을 다 주고 이혼해 준 것이라는데 본 부인이라니요. 그리고 저보고 불륜이라니요. 비록 듣지는 못하지만 옆에 제 아이도 있는데 너무한다 싶었어요. 그들은 학원을 난장판 만들고 나가면서 경고하더군요. 내 오빠가 판사고 동생이 검사야. 내가 너 소송 걸려면 몇 개를 걸 수 있는 줄 알아? 너 따위가 감히 나와 내 자식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세상 무서운 거 아직 못 느끼겠지? 이따위 학원 영업정지 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너한테는 먹고 살 거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마저도 없으면 저 피덩이랑 어떻게 살 건데? 날 더 열받게 하지 말고 소송 깨끗하게 포기해라. 다음 달 변론 때 나오기만 해봐. 오늘 일은 일도 아니야. 각오하고 나오라고 알겠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분해서 눈가에 경련이 오고 학원생들을 쳐다볼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전 부인 말처럼 소송을 포기하고 싶었죠. 수강생들을 내보내고 며칠 학원 문을 닫기로 했어요. 남편이 그림을 그리던 취미반 화실에 들어가니 남편 살아생전에 완성하지 못했던 미완의 그림들이 여러 점 보이더군요. 그 그림들을 보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책상 위에 그림을 말아 넣어둔 통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언제가 남편이 이야기했던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가 그려져 있더군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마치 남편과 함께 안나푸르나를 도보 여행하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제 가족관계 증명에서 없애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욱 악착같이 소송에 달려들었습니다. 전 부인과 아들들은 몇 번 더 제게 찾아와 폐악질을 벌였지만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소금도 가져다 뿌리고 물도 가져다 뿌리고 하면서 제 앞에서 독설이며 입도 뻥끗 못하게 했죠. 1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술 중독 이야기며 의사 무능력자였다는 등 온갖 회개한 주장들이 난무했지만 판결은 남편과 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결과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것만큼 기쁨에 환호했습니다. 그제야 저와 제 아이의 존재를 인정받은 것 같았죠. 그 이후 그들은 다시는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픈 데 없이 무럭무럭 자랐고 두 돌이 가까워져 왔을 무렵에 학원으로 허름한 한 노인이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남편의 이름을 대고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남편이었고 지금은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고 그분은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더군요. 내가 그 불효막심한 놈 아비 되는 사람이야. 자네가 그놈 여자로구만. 그래, 아이가 있다고? 날 시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되네. 그리고 내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더니 힘이 드는구만. 밥 좀 얻어먹을 수 있겠나? 모습이 허름하셨고 피골이 상접한 듯 했습니다. 몸에서 냄새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숙인은 아니신 듯 했고 다만 좀 없이 사는 분으로 생각을 했죠. 남편은 제게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워낙에 베일이 쌓인 사람이라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 의절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점심때 먹으려고 싸웠던 도시락을 꺼내 시아버님께 대접해 드렸죠. 엄청 급하게 그리고 맛있게 드시더군요. 식사를 마치시고 무슨 말씀이 있으실까 싶어 한참을 기다렸는데 학원만 한 바퀴 휙 도시고는 다음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소파에 뉘어놓은 아들을 보시고는 옷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봉투에 담으시고는 유전자 검사하고 나서 보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가신 닭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 지갑을 털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드렸죠.
그렇게 수중에 있는 돈 10만 원을 드리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이것만도 충분하다며 사양 않고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시더군요. 건물 1층까지 배웅해 드렸는데 건물 앞에 웬 고급 밴이 있는 겁니다. 기사분이 나와서 시아버님을 모시는 게 아니겠어요? 모습은 거짓인데 대접은 회장님 대접이더라고요. 차에 오르기 전에 시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더군요. 자네 아이가 내 친손자가 맞으면 오늘 내게 준 용돈의 수천 배는 갚아줌세. 그러니 좀 기다려보게. 오늘 밥 잘 얻어먹었네. 남편도 신비주의더니만 시아버지도 신비주의셨죠.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족관계가 맞았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아이와 졸지에 부잣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돈이 아주 많은 분이셨더군요. 남편과 사이가 좋질 않아 10여 년간 의절하고 있었다가 최근에야 남편의 사망 소식과 전 부인과 아들들이 제기했던 혼인무효 소송 등 폐악질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부인과 아들들은 다시는 얼씬 못하게 해놓았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의 전 부인과 아들들은 혹시나 남편이 죽으면 시아버지의 재산을 유산받을 줄 알고 제게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저의 흔적을 서류에서 지우려고 했던 것이었죠. 참으로 폐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서울의 시아버지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 답례로 고이 간직했던 남편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그림을 선물로 드렸고 그림을 보시며 감격하여 한참을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남편 생각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신비에 쌓였던 남편은 저와 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선물을 안겨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줄 선물이 없어 생전 남편의 미완의 그림들을 연구하고 제가 직접 완성한 몇 점의 그림을 작은 미술관 카페를 만들어 항시 전시해 두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